장면 그대로 읽어봐서는 되게 난해해. 용어들이 너무 복잡하지? 그래서 비대면 수업할 때도 그랬는데 개똥이의 학교 이야기를 좀 생각을 잘 이해를 하면 되게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 그 개똥이가 뭐 했는지 기억나? 네, 시험 봤어. 수학 시험이요. 얘들한테 물어보네. 응, 그렇지. 간간히 좀 기억나는구나.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차근차근 들어봐. 이거는 굉장히 니네들이 이해 잘 할 수 있어. 이제 개똥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좀 뭔가 잘 봤나 봐.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쉬는 시간에 자기네 반 애들 시험 점수를 다 물어본 거야. 그래가지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잖아. 자기네 반 애들 걸 다 조사했으니까. 근데 얘가 꿈이 더 커진 거야. 그래서 전교에서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지. 근데 그 쉬는 시간, 짧은 시간에 그 자기네 반 애들 거는 다 물어볼 수는 있지만 전교 애들 거를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개똥이가 취한 방법이 있어. 그게 뭐야? 친구 한 명한테 알아와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를 알아오라 그랬어? 자기 반의 평균을 알아가지고. 그래. 여기서 잘 기억해. 친구들이 한 명씩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니네 반 점수 다 구해와.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야. 평균만 구해와. 그래서 평균만. 그러면 전체 반이 10개 반이라고 해보자. 그럼 평균 점수들만 모으면 10개가 모이지? 그럼 그걸 평균 내면 어떻게 되겠어? 전체 평균이 되어버려. 그건 느낌이 오지? 평균만 구했을 때는. 그럼 평균 점수 10개만 모아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하면 표준 편차가 전체 표준 편차보다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그러면은 다시 표준 편차는 그 의미가 무엇이다? 평균에서 얼만큼씩 떨어져 있는가? 그 거리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으면은 평균에 몰려 있다는 뜻이고 표준 편차가 크다면 점수가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뜻이야. 그럼 반평균 10개를 모았어. 그럼 그것들은 전체 평균에 가까이에 몰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더 작아져. 근데 얼만큼으로 작아져? 루트 n으로 나눈 것만큼으로 작아져.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은 맨 첫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굵은 글씨로 돼 있는 거 보이니? 2x반은 m, 그 다음에 시그마 x반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풀면 돼. 그래서 그 두 개에다 동그라미 쳐놔. x바의 평균은 m, 전체 평균과 같고, x바의 표준 편차는 전체 표준 편차,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눈 거랑 똑같다. 알겠니? 그 스토리를 먼저 이해를 하고, 자, 그럼 이제 한번 칠판에서 정리를 해보자.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세 종류가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정규 분포 때까지 늘 써왔던 평균과 표준 편차는 이 모집단에서의 평균과 표준 편차였던 것이야. 그러니까 쉽게 개똥이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개똥이네 학교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럴까? 1반에서 10반까지 있다. 그리고 한 반에 30명씩이다. 이렇게. 그럼 모집단은 300명이 되는 거야. 전교생 전체. 예? 그럼 그때 평균은 뭐라고 불러? 모평균이라고 해.
그때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 그래서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구한 평균과 표준 편차다. 그런 뜻이다. 근데 이제 모집단이 있는가 하면은 표본 집단이라는 게 있다. 그럼 표본 집단은 개똥이 이야기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 개똥이가 자기네 반 애들 것만 조사한 거잖아. 전체 인원을 다 조사한 거 아니지? 그러니까 자기네 반만 표본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때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그래. 그럼 그때 표준 편차는 또 뭐라고 그래? 표본 표준 편차. 근데 집단이 하나 더 있단 말이야. 어떤 집단? 개똥이가 친구들한테 모아놓은 평균은 어떤 것들의 평균이야? 자, 봐요. 일반 하면은 개똥이네 반이야? 그러니까 반이 일반이 있고 10반까지가 있어. 근데 개똥이가 일반이어가지고 실제로 조사한 거는 지네 반, 얘들 거 30명 거만 조사한 거거든. 그지?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모았지? 평균들을 모았지? 평균들. 그래서 표본 평균들. 복수란 말이야, 복수. 그러니까 1반의 평균, 2반의 평균, 3반의 평균 해가지고 평균들만 모았어. 근데 그거를 또 평균을 낸 거야. 그럼 그거는 이름이 뭐겠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돼. 복수형으로 쓰자. 확실하게. 표본 평균들의 평균. 아포스트로피 S. 이렇게.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 표준 편차도 이름은 뭐라고 그래?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라고 한다. 알겠어? 다시 모평균하고 모표준 편차. 이거는 뭘 대상으로? 300명.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구한 평균과 표준 편차야. 그 다음에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는 몇 명 대상으로? 그래, 개똥이네 반 애들 30명만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여론조사식으로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뉴스에서 여론조사하면은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못하니까 몇 명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주잖아. 그게 바로 표본이야, 표본. 샘플. 근데 이론상이긴 하지만 표본 평균은 몇 개가 만들어져? 이제 많이 만들어져. 근데 그것들만 가지고서 평균을 구한다. 그런 뜻이 된다고. 그래서 모 평균은 EX라고 쓰든지 아니면 M이라고 해.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쓰고. 표본 평균은 X 바라고 표시한다.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이거는 교과서에 사실은 설명이 잘 안 돼 있어. 그럼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라고 해보자. 이거는 기호로 어떻게 쓰면 되겠어? 표본 평균이 뭐냐? 그거의 평균이래. 그러니까 X바의 기대값 2 이렇게 말이야. 네?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써?
X바의 표준 편차 이렇게. 그래서 모집단 하면은 전체 평균이 이렇게 있다라고 그러자. 그러면은 이 학교 시험 점수를 예로 들자면은 처음부터 곡선을 이루진 않아. 300명의 점수를 막 표시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정규 분포 곡선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치? 300명 점수를 다 막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써놓으면 결국에는 어떤 정규 분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럼 이제 표본 집단이면 몇 명? 몇 명? 30명. 여기다 써놓을까?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이해를 좀 잘하면 좋아요. 나중에는 쑥쑥 그냥 갈 수 있어. 근데 처음이 어려워. 그러면은 점수를 몇 개를 표시해? 30개.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덜 빽빽하지. 그래도 대충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럼 그때 이거를 생각해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전체 평균하고 개똥인의 반에서 구한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하고 같을까 다를까? 달라. 일반의 평균이 전체 평균이랑 꼭 같진 않을 거 아니야. 웬만하면 달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체 평균이 한 70점이라 그러자. 그럼 개똥인의 반은 한 71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일치하진 않아. 비슷한데. 그럼 이제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 더. 그러면 전교 1등하고 개똥인의 반 1등은 점수가 비슷하겠지. 이게 이제 그냥 균질하게 이렇게 나누는 상태라면은. 그럼 개똥인의 반 꼴등은 전교 꼴등이랑 비슷하는 거지. 개똥인의 반에서 상위 10%면은 전교 상위 10%랑 비슷해요. 그러면은 뭐가 서로 같단 얘기야? 표준 편차는 같단 얘기야. 예? 예. 그러니까 300명을 대상으로 구한 정규 분포 곡선이랑 30명을 구한 정규 분포 곡선이 평균의 위치는 일치하진 않아. 그 근처이긴 한데. 근데 곡선의 이 휘어진 정도는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지 않겠어? 전교 1등이나 개똥인의 반 1등이나 예? 비슷하고. 그래서 수학에서 이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그래 얘네 둘은 그냥 똑같은 걸로 쳐 쓰벌 이렇게 된 거야. 이거를 더 깊게 들어가서 분류해버리면 고등학교 과정이 안 돼. 너무 어려워져.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같은 걸로 치면 돼. 그래서 수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이 안 되니까 지금처럼 설명을 하는 거야. 30명으로, 300명으로. 자, 그럼 이거는 표본 평균들이 이제 실제로는 300 컨비네이션 30개가 나올 수가 있어. 이론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3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30명을 골라서 조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경우의 수가 컨비네이션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래.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개똥인의 반 애들만 생각을 하자. 개똥이가 쉬는 시간에 친구들한테 평균 점수를 몇 개 모았어? 10개 모았어, 10개. 평균 점수만. 그제? 1반의 평균, 2반의 평균, 3반의 평균, 10반의 평균 이렇게.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해놓으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은 이 10개 점수를 여기다가 표시하잖아. 그러면 전부 평균에 이렇게 몰려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전체 평균이 70이라고 해보자. 그럼 일반의 평균은 71,
2반은 73, 3반은 68, 뭐 69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몰려 있어 이렇게. 그럼 이거는 평균을 구해버리면 어떻게 돼? 전체 평균과 일치하게 돼. 평균 점수들만 모아가지고 그거를 평균 내면 결국에는 전체 평균이랑 똑같아져. 근데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고? 더 커진다고? 작아진다고? 다 작아져. 왜냐? 몰려있게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작아지냐면은 원래 있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것만큼으로 작아져. 오케이? 그래서 이제 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야.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전체 평균이랑 같고,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를 표본의 크기 루트 n으로 나눈 거랑 같다. 이거를 암기를 해야 돼. 근데 이걸 암기를 할 때 무턱대고 암기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외우면 훨씬 좋거든. 그래서 300명을 대상으로 30명을 대상으로 평균 점수 10개만 모아가지고 그렇게. 자, 우선 여기까지 한번 생각들을 정리해 볼래? 시간을 한 3분 정도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봐. 오늘은 좀 풀리는 것 같아? 시로 보여줄게. 어, 0, 2, 4, 6 숫자가 하나씩 적힌 공이 있대. 근데 복원 추출로 두 개를 뽑았을 때 두 수의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보시오. 그래서 두 수의 평균이라는 말 보이지?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봐. 자,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우리는 실험을 할 거예요. 뭘 확인하는 실험을 할 거냐면은 x바의 평균이 전체 평균과 같다는 사실.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랑 같다. 이거를 확인하는 실험을 할 거야. 알겠니? 그럼 먼저 m하고 시그마를 구해보자. 자, 0, 2, 4, 6 있어. 그러면은 저 뭐냐? 평균이 얼마가 돼요? 더해가지고 4로 나누면 얼마야? 3. 그냥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체 수를 갖다가 평균을 내는 거다. 그래서 전체 평균이라는 뜻이 돼.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니? 2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을 4로 나눠가지고 3의 제곱을 빼주면은 분산이 먼저 나오겠어. 4하고 16하고 36이다. 그럼 더하면은 얼마냐? 56. 그러니까 14에서 9를 빼니까 5가 돼.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루트 5. 이거를 미리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뭘 만들 거냐면은 x바를 만들 거야. 이 x바가 바로 두 수의 평균이야. 두 수의 평균. 근데 뽑을 때 복원 추출로 뽑으니까 뽑은 거를 또 뽑을 수가 있어. 자, 그럼 0하고 0을 뽑으면 평균이 얼마야? 0하고 2를 뽑으면 이 0, 1, 2, 3 숫자들 의미 알겠니? 두 개를 뽑아서 평균. 그럼 여기도 1, 자, 이렇게 말이야. 자, 그래서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 겁니다. 자, x바가 될 수 있는 값은 0부터 가능하겠다. 그제? 0부터서 6까지가 가능해.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은 수능에 이제 기출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 그러니까 과정을 잘 이해를 하는 것도 좋겠어요. 자, 그럼 0일 될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그래, 16칸 중에 한 칸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16분의 2, 16분의 3, 16분의 4, 16분의 3, 16분의 2, 16분의 1, 걔는 1. 이렇게 해서 이제 x바에 대한 표가 만들어졌지. 그럼 평균을 구해봐. x바에 대한 평균을. 그럼 분모는 16분의 1이라고 해놓고, 자, 곱하면은 0. 여기는 어때? 2. 2, 3은 3, 4, 12, 4, 3, 12, 5, 2는 10, 6, 1은 6. 이렇게 말이야. 자, 얼른 암산해봐. 분자는 얼마니? 3, 2, 1, 탈락! 20에다가 30에다가 48이 돼, 48. 그러니까 얼마야? 3이야, 3. 그래서 확인되니, 안 되니?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 과정이, 이거는 출제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야. 지금처럼 확인하는 과정에 아마 수능 특강 풀어보면 나중에 알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도 구해보자. 그럼 먼저 분산을 구해야 되겠어요?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x바의 제곱의 평균부터 구해보자. 그러니까 여기를 제곱할 거야. 0. 그 다음에 이거는 2. 그 다음은 4, 3은 12, 9, 4, 36, 그 다음에 16 곱하기 3이니까 48, 25 곱하기 2는 50, 그 다음에 36, 됐니? 자, 그럼 요걸로 이제 암산해봐. 뭐라고? 정말? 자, 그러냐? 이게 50이고, 100. 그 다음에 184가 되겠다. 이야, 대단해요. 자, 그럼 이제 16분의 184에서 저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9를 빼야 돼. 그럼 16분의 184에서 16분의 144를 빼니까 16분의 40이 돼. 그럼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를 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루트, 4로 약분하면 얼마지? 4분의 10? 그러니까 2분의 5가 되겠다. 그지? 이렇게. 자, 찬영아, 너 그거 또! 자,
그래서 루트 5를 뭘로 나눈 거야? 루트 2로 나눴어. 근데 요 n이 2란 말이야. n. 그러니까 왜 n이 2겠어? 두 개를 뽑아서 평균 냈으니까. 그래서 직접 수치로 확인을 하더라도 이 공식 확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평균들을 평균 내면 뭐가 돼? 전체 평균이 돼. 근데 평균 점수들만 모아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하면 뭘로 나눈 거랑 같아? 루트 n으로 나눈 거랑 같아.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알아? 세 글자인데 혹시 아무거나 한번 맞춰볼래? 그 다음에 뭘 설명할 것 같아? 이렇게 해놓고 나서 모평균 또 세 글자로 된 단어 뭐라고 그러냐? 어머니가 신영빈이에요. 신영빈. 그 다음에 주 키워드는 뭐냐면 표준화야, 표준화. 표준화.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배운 과정이 뭐였어? Z 변수로 바꾸어서 확률을 구했지? 이것도 이제 그 과정을 하는 거야. 근데 자 봐요. 자 표준화를 할 때 변수가 x일 때 변수가 x일 때는 x에서 뭘 빼고 뭘로 나누면 z가 돼. x의 평균을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그게 이제 z가 돼. 그래서 z라는 수치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 평균 점수보다 몇 점을 더 잘했다. 그게 아니라 평균 점수보다 표준 편차를 몇 배 더 잘했구나. 그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x를 표준할 때는 x의 평균을 빼고 x의 표준 편차를 나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간단하게 m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변수가 뭐가 되고 있어요? 변수가 x바가 된 거야. 네? 그러면은 x바를 표준할 때는 뭐를 빼고 뭘로 나눠야 될까? 이치는 똑같아. x바의 평균을 빼고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 그지? 근데 이 두 개를 우리는 저기서 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뺄 때는 그냥 m을 빼면 돼. 똑같이. x의 평균이나 x바의 평균이나 똑같아. 근데 나눌 때는 뭘로 나눠야 돼? 그래.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변수가 x냐 x바냐에 따라서 나누는 수가 달라지는 거야. 예? 그래서 표준화의 의미를 자꾸 되새겨 보면 좋아. 표준화라 z를 구한다. 그 말은 평균보다 표준 편차의 몇 배를 더 잘했는가. 그 얘기지? 그러니까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돼. 근데 해당되는 표준 편차로 나눠야지 엉뚱한 걸로 나누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란 말이야. 이걸 거쳐서 만들어진 거야. 예?
자, 그럼 얘들아, 요거 한 페이지를 더 넘겨서 기본 문제 10-2번을 한번 찾아볼래? 기본 문제 10-2번. 자, 이제 기본 문제 10-2번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할 거야. 어? 연못에 살고 있는 잉어의 길이를 xcm라고 할 때 x는 정규분포 40, 10의 제곱을 따른다. 그럼 괄호 1번은 이거부터 제대로 써놓을까? 잉어의 길이 x 그거는 평균이 40이고 표준편차 10이 된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 평균이 40이고 전체 표준편차가 10이라는 뜻이야. 잉어 전체를 조사한다면. 예? 지금은 몇 마리만 골라가지고 조사한 게 아니지. 그냥 연못에 사는 잉어는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체 평균, 전체 표준편차. 자, 그러면 이제 괄호 1번을 봐보자. 이 연못에서 잉어 한 마리를 임의 추출할 때 그 길이가 35 이상 50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이거는 잉어 한 마리의 길이를 뜻하는 거라서 x가 35 이상 50일 확률 이거를 구하면 되는데 근데 바로 괄호 2번을 읽어봐. 그럼 더 좋아. 그러니까 괄호 1번은 그냥 잉어 한 마리. 예. 근데 괄호 2번을 보면은 연못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임의 추출하여 그러니까 4마리를 뽑는데 그래서 4마리의 평균 길이가 x바가 된대. 그래서 n이 4가 될 때 x바가 35 이상 50 이하일 확률이다. 이렇게. 그래서 괄호 1번과 괄호 2번을 비교하면 됩니다. 뭐가 다르냐? 여기는 x를 썼지. 그냥 한 마리 골라가지고. 근데 이거는 x바를 썼어. 왜? 한 마리의 길이가 아니라 4마리를 한꺼번에 뽑아가지고 걔네들의 평균이잖아. 4마리의 평균이란 뜻이야. 이 x바는 4마리의 평균. 그러니까 x바라고 한 거야. 4마리, 샘플의 평균, 그런 뜻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 50을 표준화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볼래? 50에서는, 여기서는 50에서 뭘 빼야 될까? 40을 빼. 그리고 뭘로 나눠? 10으로 나눠. 그러니까 1이야. 그럼 35에서 40을 빼고 10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0.5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z로 고쳐주면은 마이너스 0.5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한가 잘 봐봐. 50에서 40을 빼는 건 똑같지 얘들아. 그지? 근데 나눌 때 뭘로 나눠야 돼? 10을 루트 4로 나눈 걸로 나눠야 돼. 여기 좀 확인해봐, 여기. 이 50이라는 것은 x바잖아. 그러니까 뺄 때는 평균을 빼는데 나눌 때는 뭘로?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이제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그럼 35에서 40을 빼서도 마찬가지야. 루트 4분의 10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이 돼. 그래서 괄호 2번은 이렇게 말이야. 과정이 다르지?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이거.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은 x를 표준화해야 되느냐, x바를 표준화해야 되느냐, 이것만 구분해도 4점짜리를 먹게 돼. 예, 앞으로 이제 찬찬히 한번 봐봐. 모의고사 시험지 볼 때. x를 표준화할 때는 시그마로만 나눈다.
x 바를 표준화할 때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야 한다. 그게 핵심이야. 그거 구분하면 돼. 예. 자, 그래.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은 다시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부분 여기까지 하자.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다시 그 앞쪽을 봐봐. 모평균의 추정. 드디어 우리가 이제 개똥이의 꿈을 이뤄주는 순간이 온 거야. 니네 개똥이 잊어버렸니? 드디어 개똥이의 꿈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단 말이야. 개똥이의 꿈이 뭐였어? 전체 평균을 알고 싶었던 거야. 뭘 통해서? 자기네 반 평균을 통해서. 그걸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이제. 그러니까 너네 앞으로 모의고사 보면은 시험 끝나고 잠깐 애들하고 뭐 좀 먹고 집에 가서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들어가면 등급 컷이 다 나와 있어. 그지?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야. 비슷해, 그거랑.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확률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x를 뭘로 바꾸니? z로 바꾸지. 그래야 확률을 구해. 근데 지금은 거꾸로 하려고 그래. z를 z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계산을 하려고 그래. 근데 먼저 확률을 정해놓고 시작한다. 무슨 확률이냐면은 이런 거야. 다시 한번 이야기에 집중을 해봐. 개똥이가 자기네 반 학생들 평균을 구했더니 일반 평균이 71점이야. 그러면 이제 전체 평균은 야 65 이상 75 이하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추정이라고 그래. 근데 문제는 이 말이 맞을 확률이 필요해. 보통 생각할 때는 에이 뭐 100%라고 하면 좋지 않나? 그지? 맞을 확률이 100%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95%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 95%. 나중에 혹시 뉴스나 이런 데 잘 봐봐. 꼭 마지막에 표본 오차 뭐 95%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이 나와. 근데 왜 95%냐 하냐면은 이런 거지. 이 교실 안에 있는 사람들의 키는 3m 이하일 것이다. 맞을 확률이 100%지. 근데 쓰임새가 없지? 그걸 누가 몰라?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현실에 적합한 퍼센트는 95%다. 알겠죠? 그럼 맞을 확률이 95%니까 Z에서는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은 0.4750이 되는 Z의 값을 먼저 찾아봐. 그럼 이제 1.96이라고 되어 있어. 예? 예. 그래서 추정을 할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해. 확률을 먼저 세팅을 해 놓는 거야. 자, 그럼 Z는 뭘로 바꾸느냐? X바에서 M을 빼가지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다. 그게 마이너스 1.96, 1.96이 된다. 원래 확률을 계산한다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데요. 거꾸로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개똥이를 잘 생각을 해봐. 개똥이가 진해반 평균을 구했어. 그럼 X바를 구한 거지? 그리고 진해반 표준 편차를 구했다면 요것도 구한 거잖아. 그리고 진해반 애들이 몇 명인지 알 거 아니야. 근데 뭐만 몰라? 이거만 몰라, 이거만. 그래서 M을 가운데에 놓게끔 부등식을 이제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럼 그게 자, 이렇게 되지 않겠니? 양변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 x바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실내 구간이라고 한다.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구하면은 추정을 하게 되는 거야. 예? 예. 그래서 개똥이는 자기네 반 평균 점수랑 자기네 반 표준 편차랑 학생 수를 알아. 그럼 이 계산식에다가 대입하면은 예, 전체 평균이 몇 점 이상 몇 점 이하구나. 그리고 이 말이 맞을 확률은 몇 퍼센트? 95%구나. 이걸 세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밑에 보기 1번이 있어, 얘들아. 그래서 보기 1번에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냥 외우면 돼, 이 식을.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 옆에다가 이 식을 미리 적어놔. 알았지? 그건 컨닝 아니잖아.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놔.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를 미리 적어놓고 적당하게 수를 대입만 하면 돼. 그럼 이제 보기 1번 문제를 읽어볼게. 어느 농가에서 재배하는 고구마 중에서 1600개를 이미 추출하여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70g, 표본 표준 편차가 4g이었다. 이 농가에서 재배하는 고구마의 무게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95%,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괄호 1번 95%. 그러니까 여기 K가 들어갈 자리에 얼마를 적으면 돼? 1.96. 물론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는 건데 그냥 알고 지나가면 좋지 뭐. 자, 그 다음에 몇 개를 추출했어요? 그럼 그게 N이 되겠다. 그지? 1600개를 뽑아가지고. 그럼 그때 평균은 전체 평균이야?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이야. 그게 170.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는 뭐랑 똑같아? 표본 표준 편차는 뭐랑 똑같아? 다시 앞에 좀 찾아봐. 이거 중요한 거야. 문제 풀 땐 중요해. 표본 표준 편차는 뭐랑 똑같아? 그냥 모표준 편차랑 똑같아. 왜 그런다고 설명했어, 내가? 30명에서 1등을 한 점수나 300명에서 1등을 한 점수랑 비슷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는 시그마가 그냥 4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M을 가운데다 놔두고서 식을 적어볼게. 여기 보면서 따라해봐. X바가 얼마? 그렇지. K는? 자, 루트 N. 그럼 루트 1600 분의 시그마. 이렇게.
자, 숫자가 좀 더럽긴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해보자. 그럼 170에서 얼마를 빼냐? 이거는 400이다. 그지? 40. 10분의 1. 그러니까 0.196을 빼거나 0.196을 더해주면 돼. 그래서 169.804, 170.196 이제 이렇게 해서 실내 구간을 구한 거다.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이제 99%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Z의 값이 어떤 걸 차지해야 되겠냐? 99%는 0.4950이 되는 걸 찾으면 된다. 그럼 그걸 2배 하면 99%가 돼. 그래서 그 위치가 2.58이야. 자, 그래서 괄호 2번은 표본 평균은 170, K는 2.58, 표본의 크기는 1600, 표준 편차는 4. 자, 이렇게 계산식을 만들면 되고, (170에서) 0.258을 뺀다. 170에다가 0.258을 더한다. 따라서 결국엔 169.742가 되겠어요. 170.258이 되고. 그러면 이거를 좀 확인해 보자, 얘들아. 이걸 수직선에서 나타낸다고 하잖아. 그러면 17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95%로) 구한 거는 요만큼으로 나와. 실내 구간이 95%로 하는 거는 169.804, 170.1 이렇게. 그 다음에 99%로 하면은 요만큼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느낌으로 봐봐.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는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일단 맞은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단점이 있어. 뭐냐면 범위가 넓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나까지 다 합쳐서 키가 1m 이상 2m 이하인 거야. 졸라 맞을 확률 높지. 스벌. 근데 단점이 있잖아. 그지? 근데 퍼센테이지가 조금 낮기는 해. 근데 범위가 좀 정교하지. 그래. 그래서 이제 개똥이의 꿈을 우리가 이뤄준 거야. 그러니까 개똥이는 자기 반 애들 평균 점수하고 표준 편차 그리고 학생 수를 알게 된다면 전체 평균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 맞을 확률이 몇 %인가 이것까지 조절해 가면서.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기본 문제를 조금 연습을 하고 그렇게 마치면 좋겠다. 어디 보자. 먼저 10번에 3번, 뒤에. 그러지 말고 기본 문제들은 너네들이 좀 복습을 하면서 공부 좀 해올래? 그렇게 하자.